네, 내일장 빨간 펜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이관욱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일단 저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혀 좀 다른 길을 가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하단은 지지하냐 마냐 좀 이 여부를 지금 따지고 있는 와중에 코스닥이 거의 550선에 좀 근접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좀 양극화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될 거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조금 시장의 특징을 아셔야 되는데요. 시장의 특징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경기가 회복 구간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 회복 구간에서는 이제 보편적으로 대형주보다는 중형주들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많이 붙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네. 평균적으로 이제 대형주가 한 20% 정도 20% 정도라면은 중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약 한 35% 정도. 이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의 현상이 대형주들은 조금 침체를 겪는 분위기고 중형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그런 시장의 흐름으로 수급이 붙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만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움직임 좀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떤 부분을 좀 확인해 봐야 되는지요?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접근입니다. 5일선의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 기관 프로그램 매물 소화입니다. 세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시장에서의 변동성을 체크하자 이렇게 부분을 좀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하나씩 좀 자세하게 내용들을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5일선 안착 여부가 관건이다 이렇게 좀 정해 오셨습니다, 전문가님. 이 부분을 통해서 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뭘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시장이 며칠 동안 5일선을 이탈한 이후에 계속 5일선을 돌파 못하고 저항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의 5일선 저항에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결국 오늘 장중에 저점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반등 시도하면서 거의 5일선 부근까지 끌어올려 줬거든요. 그렇다면은 내일은 5일선에 안착을 해야 또 21선에 또 좀 더 근접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군다나 내일 또 만기지 않습니까? 네. 만기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5일선에 안착을 한다라면 다시 단기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흐름이고, 만약에 5일선에 회복되지 못한다라면 저점을 다시 한 번 더 다지는, 즉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기 위한 하나의 전초전을 겪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지라인으로 본다면 1990포인트가 지지라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지지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지수로 판단을, 지수 요일로 본다라면은, 지난 2월 19일 화요일 고점이 1990.09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90짜리가, 결국에는 갭의 하단 부위란 말이죠. 이 자리를 지켜주느냐, 못 지켜주느냐, 그게 관건이고, 이번에 이제 또, 여기 1982포인트를 1990포인트를 깨면서, 이번 주 3월 11일이죠. 북한 도발에 의한 심리적인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투매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결국은 갭은 메웠고, 이 자리가 저점의 기준, 그러니까 가격 조정의 마무리 자리, 즉, 가격 조정의 기준 라인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이제 하방 경직성을 확보를 하거나 또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결국 이 자리를 지켜줬다라면은, 여기가 가격 조정 마무리 자리라면은 결국 내일 5일선을 안착을 해줘야지 결국 단기 추세가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오늘 종가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종가 고가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내일은 갭상승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해 본다라면은 5일선 안착하는 그런 흐름은 나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반대쪽 좀 시나리오도 가정을 해본다고 한다면요. 1990선이 지지가 안 된다, 더 밀린다고 한다면 그 아랫자리는 저점 매수의 기회라고 보세요.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라고 보세요. 만약에 이제 지난 월요일 날 1982포인트까지 밀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1982포인트까지 밀렸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33일선까지 밀렸다고 보는데, 만약에 여기서 하단 부위, 지금 지지라인 하단 부위가 1982포인트, 1977포인트예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된다면 상당히 좀 안 좋은 자리까지 밀리게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저가 매수가 조금 빠르게 들어올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자리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요,
만약에 이탈되면 바로 손절 그 리스크 관리 쪽으로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포인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과 프로그램 매물 소화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뭐 만기 전인데 프로그램 매물 부담은 없었습니다. 근데 체크를 좀 해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 오늘 같은 경우 오히려 그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 게 아니라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는데 소폭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네. 그 외국인 물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 그 12월 말경에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11월 달에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버렸습니다. 해소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뱅가드 물량이 출해되면서 어느 정도 많이 해소가, 거의 뭐 많이 해소가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지금 그 외국인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 있죠. 최근 들어가지고 매수 들어오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롤오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롤오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관들의 물량이거든요. 그렇다면 기관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프로그램 매수 또는 비차익 쪽으로 매수를 가장 많이 한 쪽이 어느 쪽이냐면은 금융투자와 연기금입니다. 금융투자와 연기금인데, 이 금융투자와 연기금의 물량이 합해가지고 한 3,500억 정도 되거든요. 과연 이 매물을 장중에 소화시킬 것이냐, 아니면 롤오버를 시킬 것이냐, 네. 아니면 또는 장마감 후에 소화를 시킬 것이냐. 장중에 소화시킨다면 분명히 장중에 변동성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국인 쪽보다는 기관에 좀 매물 압박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유념을 해서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 포인트로 제시를 해주고 있네요. 이어서 세 번째 포인트 점검하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외국인들 선물 변동성을 체크하자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도 외국인 쪽에서는 좀 매도가 있었거든요. 네, 어떻게 좀 이 부분 확인해봐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오늘 선물 매도 2,557개억이 있었지만 장중에 계속 변화시키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매수를 했다가 매도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렇게 계속 변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외국인들 내일이 또 뭐냐면은 선물 만기거든요. 그러면 선물 만기라면은 지금 현재 오늘까지 해서 외국인들 선물 누적 개수가 15,000개입니다. 이 부분을 과연 청산을 시키면서 포지션을 반대로 가져갈지 네. 아니면은 이 부분을 갖다가 계속 롤오버를 시켜가지고 다음 몰로 넘길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외국인들 키는 내일은 외국인이 지고 있다. 그러면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뭐 그 시장을 종가 고가로 만들어놨는데 외국인들이 내일 뭐 선물을 갖다가 15,000계약 누적 개수로 들고 있는 게 최근 거래되고 있는 매매가 어떻게 보면은 그 원월물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내일 잘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기존에 있는 물량들이 결국에는 청산 과정을 거치면서 환매수가 들어오느냐. 아무래도 내일 프로그램 그 매물이 그 3,500억 정도 예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선물까지 변동성이 있다라면은 변동성이 어느 정도 시장은 있을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내일은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가능성은 어떤 쪽이 클까요? 일단 6월물이 3월물보다는 고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롤오버가 좀 가능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제가 그 뭐 선물 전문가라면은 제가 뭐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저도 이제 그 예측을 할 뿐이거든요. 저도 이제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예측을 할 뿐이기 때문에 일단 일부 어느 정도 환매수는 그 들어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요. 나머지 물량은 제가 판단할 때 좀 롤오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벤트데이 구간인데요. 좀 전략, 확실한 좀 철저한 대비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략을 이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업종을 먼저 좀 볼게요. 어떤 업종 유망하게 좀 체크하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굉장히 거래소 쪽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강세 속의 약세, 즉 눌림 조정 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 업종들은 상당히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IT주들 같은 경우는 강합니다. 그러니까 IT주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 트렌드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LG전자, 그 다음에 LG디스플레이, 하이닉스, 삼성전자 오늘 전부 다 반등이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IT 쪽에 이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 시장이 코스닥 쪽으로 지금 코스닥 거래소 중형주 쪽으로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또 갤럭시 S4 출시 수혜주들, 이 수혜 중형주들이 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3월 14, 15일 날, 지금 갤럭시 S4를 한번 시사회, 선을 보이겠다, 이렇게 네. 이야기했는데,
무슨 소리냐?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4월 달에 출시인데 그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이들 종목권들이 조금 영향을 받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조선업종이 지금 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 민감주 중에서. 화학섹터 쪽은 굉장히 안 좋은 상태고.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게 업황 개선되고 있는 그 조선업종이거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죠? 여기 옆에 그 부도가 난데, 예. 갑자기 거기가 생각이 안 납니다. 기차역 있잖아요. 용산, 예. 용산 개발 그쪽 그 단지가 그 개발, 부도가 나면서 결국에는, 건설 쪽도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경기 민감주 쪽에서는 IT와 그 다음에 자동차들도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지만 조선 쪽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됩니다. 뭐 낙폭과대주 쪽에서 고른다면 화학이나 건설 쪽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게 이제 조선이라는 말씀이시고 단기 반등 포인트인가요? 일단은 추세가 지금 살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조선업종들 중에서도 다 다르겠지만 추세가 살아있는 그쪽 그 종목적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낙폭과대주들은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왔는데 낙폭과대주들 지금 바닥권에서 헤매고 있다. 그럼 결국 시장이 약세면 낙폭과대주는 더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종목군들이 사실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지만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잘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시장이 강세인데도 못 올랐던 종목이 시장이 약세인데 오를 수가 있겠느냐. 결국엔 그들은 기술적인 반등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네, 지금 뭐 보면은 섹터를 대형주 쪽에서도 말씀해 주셨고 중형주 가운데서는 아무래도 스마트폰 부품주 관련해서 갤럭시 S4에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이 안에서도 종목을 좀 골라보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략주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예, 공략주는 대우조선의 양입니다. 네, 포인트 말씀해 주실까요? 예, 대우조선의 양 같은 경우는 LNG선 그 발주가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아마 그 올해 중순부터 그 LNG선 발주가 그 기대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올해부터, 작년부터 해가지고 해양 플랜트 사업 쪽에 굉장히 많이 그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올해 그 해양 플랜트 매출 비중이 굉장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2010년도에 대규모 수주한 고수익성 해양 부문 매출, 해양 플랜트 사업이죠. 이 부분 매출이 비중 확대로서 수익성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잠시 도표를 한번 보겠는데요. 지금 그 부문별 수주인데, 지금 보시다시피 조선 부분은 계속적으로 수주가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지금 해양 부문은 수주가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수주 잔고 추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양 플랜트 쪽이 굉장히 큰 그런 상태입니다. 자, 두 번째 다음 표를 보시겠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게 되면은 이번 신규 수주 목표거든요. 지난 2011년도와 2012년도 신규 수주가 목표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정도 수준의 수주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 표를 보시게 되면요. 타사, 즉 삼성중공업과 부문별 매출 비교인데 수주 부문과 그다음에 매출 비교입니다.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은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특수선이 수주가 삼성중공업보다 높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은 조선 쪽이 비중이 높았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조선 쪽이 비중이 작죠. 근데 마지막으로 보시게 되면은 해양 쪽에서, 즉 해양 플랜트 사업 쪽에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7.1조 원밖에 안 되는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 11.1조 원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전반적으로 차트 움직임만 놓고 본다고 하더라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중공업의 추이는 장기평을 이탈하면서 조금 불안한 추이거든요. 그런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3일 정도 조정을 받았지만 지금 60일선을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측면을 봤을 때 삼성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해양이 조금 더 추세 자체가 좋고, 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이나 STX 조선해양 등등, 미포조선이라든지 이들보다는 지금 현재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더 추세가 좋다.
근데 뭐 이 둘 중에서 추세가 제일 좋다라면은 대우조선해양이 제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최근에 보면은 뭐 3만 원 선에서 답답한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틀 연속의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3만 원을 내줬거든요. 조금 더 눌림목 나오면서 할까 지금 매수 바로 가능할까요? 예, 최근에 그 리포트가 너무 고평가됐다, 뭐 조선업종이 고평가된 게 아니냐 등등 리포트가 나오면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기관 물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겪어내야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매수가는 29,2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4,000원, 손절가는 27,8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체크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돼서 내일장에 대한 전략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내일 상당히 또 중요한 자리가 될 것 같은데요. 전략 잘 점검을 해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